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메인 화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노드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전에 이 마이그레이션 소식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의 지갑이죠.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코어팀 지갑인 GBT 지갑으로 오늘 다시 한번 5천만 개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일, 어제 5천만 개 파이코인이 이동을 했고요. 또 오늘 21일에도 5천만 개 파이코인이 다시 한번 이동을 하면서 총 1억 개 파이코인이 이번 달에 GBT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GBT 지갑으로 이동되는 파이코인 양과 이 마이그레이션의 속도나 양은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이동이 될수록 파이오니어에게는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월 같은 경우는 총 3억 개 파이코인이 이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상당히 많은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6월은 시간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이 된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현재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무려 5만 8천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2024년 들어서 역대 세 번째로 빨랐던 일일 마이그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지갑 데이터 현황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갑당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이요 1200파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묶여 있었던 지갑들이 그룹별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평균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커뮤니티나 이런 챗방을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수치의 지갑들이 풀렸다라는 것은 노드 운영자들도 상당히 많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또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 파이 노드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한국 커뮤니티에서 어제 오늘 마이그레이션 통과와 축하를 하는 대화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균 값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약 870파이 정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때 오랫동안 이 마이그레이션 줄에 이 대기 중인 그런 지갑 그룹이 풀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소 마그량을 보면요, 이제는 1.69 파이까지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파이 마이그레이션 양도 존재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통해서 대충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래에는 신규 유저들이 한 달 정도 채굴 세션을 누르다 보면 KYC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최소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될까,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데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아직 마이그레이션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꼭 파이 지갑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닝팀에게도 이 지갑 체크 꼭 리마인딩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 된 후 14일 동안은 파이코인의 유예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 지갑에서 바로 이 코인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14일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후에 다시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하셔서 마이그레이션 탭으로 접속을 하셔서 이동 버튼을 눌러 주셔야 파이코인이 활성화가 되고 락업을 하지 않은 파이코인이 존재할 때만 그 코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 KYC 검토 중인 유저들의 UI를 살펴보면요, 정보창이 살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가서 완성을 하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최근에 체크리스트를 보면 기존에는 8번이었죠.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하는 단계가 현재는 6번으로 자리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KYC 통과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메인넷 체크리스트로 가서 이 6번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필수적으로 미리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KYC가 통과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대기열로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화면에 노드 업데이트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파이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잠시 요점만 읽어드리자면요, 파이 현재 테스트넷에서는 오픈 네트워크 기간 동안 메인넷으로 전환을 기다리는 20만 개 이상의 컴퓨터 노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된 컴퓨터들은 총 100만 개 이상의 CPU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파이 노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 시스템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대규모 오픈소스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대규모 컴퓨팅 작업이 가능해지고요, 노드 운영자가 미래 더 많은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유틸리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탈중앙화 컴퓨팅 세계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파이의 또 다른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 최신 파이 노드 버전은 이 공식 웹사이트 노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 노드 관련해서는 이미 이 커뮤니티 방이나 뭐 카페, 심지어 개인 사업체까지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노드 설치 또는 정보에 관해서는 뭐 열정만 있으시다면 큰 무리 없이 스스로 설치가 가능하고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 노드는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이전에 노드를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최신 버전이거나 다음 시작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최신 버전은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4.1 버전이 되겠습니다. 오픈 네트워크를 위해서 노드를 준비하려면 테스트넷과 메인넷 블록체인 간 전환을 또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메인넷 블록체인이 열리기 전에 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클린 테스트넷 블록체인인 테스트넷2를 도입을 하고요. 여기서 네트워크 간 전환을 에뮬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노드가 이 새로운 테스트넷2에 할당될 것이라고 하고요. 각 노드가 연결된 블록체인은 노드 애플리케이션 UI에 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보면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나 어떤 메인넷의 전환을 앞두고는 항상 여러 테스트넷을 통해서 그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검토를 해보고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의 이 프로세싱인데요. 그래서 파이도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파이 네트워크는 2024년 파이데이 이후에 3번의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를 했고 4.9 버전부터 4.10, 4.11 버전에서 각각 어떤 부분에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쫙 나열을 해 놓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드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 코어 팀의 3분기 최우선 과제가 일단 노드의 안정화이고요. 이것은 코어 팀이 비공개 AM에서도 여러 번 밝혔던 이런 토픽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 캔리님도 이 부분을 커뮤니티에서 살짝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노드 관련 업데이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좀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댓글이 좀 달리고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댓글을 선정을 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을 읽어드리자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면 앞으로 갈 길은 멀겠지만 파이코인의 진행도가 몇 %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0%는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코어팀의 청다오가 비공개 AM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오픈 메인넷을 도착 지점으로 얘기를 해서 코어팀에게 이런 흡사한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여기서 청디아오는 이 오픈 메인넷 시점이 사실상 시작점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퍼블릭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오픈 메인넷 전환 이후에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 누구나 파이 블록체인에 접속을 해서 D앱을 개발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이 파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 시점이 되어서야 정말 이 파이의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시작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긍정적인 현상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래소의 초반 이 도둑 상장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분도 탈중앙화 생태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파이코인이 어떤 거래소에서 투기 상품으로 전략을 해버릴 확률도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브릿지나 파생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코어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이 홍보를 하고 또 개발을 하게 되고 커뮤니티를 유입을 시킬 텐데요. 또 그런 곳에서 잘못하다간 여러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 가격이 또 단기적으로 폭락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었죠. 즉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이 생태계는 말 그대로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 호재와 악재가 함께 존재하는 생태계가 될 것이고 파이의 가치도 그런 호재와 악재에 의해서 변동성이 심한 자산으로 계속 지속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면 파이는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진입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오픈 메인넷 시점까지 몇 % 진행이 된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으신 거라면은 저는 퍼센티지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파이 코어팀에서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한 조건, 구체적인 수치를 공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베이스로 해서 추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 지갑 수치가 1000만 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570만 개를 도달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예전보다는 미래에 속도가 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어느 정도로 크게 증가할지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 증가율과 감소율을 또 패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코어팀은 일단 오픈 메인넷 목표를 올해 안으로 한번 맞춰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 얘기는 올해 안에 가능은 하다, 수학적으로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된다면 현재 상황을 봐서는 올해 말쯤이지 않을까,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수치적인 계산만 또 보지 마시고요. 현재 노드 업데이트의 상황을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파이의 노드가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점검과 테스트와 또 여러 버그 발견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언제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발표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수치적인 부분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추려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파이2데이 또 다음 달 이런 식의 오픈 메인넷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코어팀의 이 진행, 이 속도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굳이 제가 확률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70% 정도 올해 말에 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 되면은 내년 초나 2분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질문자님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 현재 파이가 개발 중이고 또 버그를 수정하는 중이고 오픈 메인넷이 아니니 현재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냐 하면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글로벌적으로 현재 파이의 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위대한 업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이코인은 이미 질문자님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작일 수도 있죠.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이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어떤 거래 매개체로 사용이 된다는 것 상당히 드문 일이고요. 또 이것이 커뮤니티 자체 프로모션으로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번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파이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최신 스마트폰도 살 수 있고 원하면은 뭐 5개, 10개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차량도 구매할 수 있고 미술품도 사고 심지어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다른 국가, 다른 대륙에 있는 파이오니어들과도 자유스럽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암호화폐계에서는 엄청난 현상인데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시기를 그저 50%, 70% 이런 식으로 어떤 준비 단계로만 의미 없는 기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질문을 주시는데 정말 큰 빚이 있어서 엄청난 큰 자금이, 현금이 필요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해도 그런 수익이 바로 가능할지, 그런 현금화가 바로 가능할지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전 모릅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고요. 하지만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파이를 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디지털 탈중앙 화폐를 글로벌적으로 만들어 나갔는데 우리가 정말 선구자로서 중요한 모멘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현재도 이것을 돈처럼 여기저기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에 경이로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너무너무 만족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파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파이를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돈처럼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얼마 전 제 커뮤니티 방에 있으신 한 파이오니어 분과의 이 대화를 살짝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이분은 현재까지로 이 파이코인으로 전국을 여행 다니시면서 200건 넘게 이 파이 결제를 하셨고 하루에는 많게는 2~3차례 다른 파이 매장을 방문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 이 아드님이 잠시 여행을 간다라고 해서 100파이를 주고 그곳에서 대만 파이 매장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곳에서 한번 파이를 사용을 하게끔 파이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또 프로모션을 해왔고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소름이 끼쳤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파이 생태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 생태계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지, 우리가 파이의 가치를 어떻게 이 영혼에서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서 이 거래 매개체로 사용을 할까, 그리고 커뮤니티 인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시기들이 우리는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어려움과 숙제를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2년, 3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고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기업들이 파이를 받음으로써 고객들을 모으려 하고 있고 홍보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파이 커뮤니티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것은 전 대륙적인 세계적인 현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수억, 수십억 유저들이 이 파이를 써야만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파이를 어느 정도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큰 부를 이룰 수도 있는 세상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X에 올린 포스팅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파파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골프 관련 용품을 파이코인으로 사고팔고 하는 이 현상을 제가 요약을 해서 포스팅을 해드렸는데, 이미 국내 이 파이파파 커뮤니티를 보면요, 드라이버부터 아이언 세트, 뭐 퍼터, 골프공, 골프 유니폼부터 아니면 이 필드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가 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P2P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거래에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래가 좀 더 힘들다,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싶으면 파이의 가격을 좀 더 조정해서 변경해서 구매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는 이런 시장 현상들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프 용품 관련해서는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 파이 코인이 중요하게 이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곳에서는 이미 이게 하나의 화폐로 증명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프 레슨을 진행하는 프로님들도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레슨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 생태계의 아주 작은 예제일 뿐인데요,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파이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거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되나, 이거 언제 나한테 큰 부를 가져다 주나, 이런 마인드를 지금 가지시기보다는 이미 이 파이는 나에게 돈이고 나는 이것으로 수많은 거래를 언제든지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화폐는 법정화폐와 다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는 최대 발행량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결제 최종성을 증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커뮤니티가 확대되다 보면 미래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화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